이승훈의 이슈앤피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정치권의 현안 여의 눈높이로 풀어보는 정치앤피플 시간입니다. 오늘도 반가운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십니까.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. 예,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. 자, 홍 의원님은 네. 이 대표 역시 이 대표 피습 사건 소식 듣고 놀라셨죠? 정말 놀랐죠. 사실은 야당 대표에 대한 이런 어떤 그 피습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, 예.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행위다 이렇게 정의도 하시면서 엄정한 수사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좀 뭐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. 이런 어떤 폭력적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조속히 이재명 대표의 그 쾌유를 빨리 회복을 기원합니다. 이 시점에서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예. 우리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회의 많은 어떤 갈등적인 부분을 오히려 순화하지 못하고 예. 오히려 더 좀 정폭하지 않았느냐, 갈등을 조장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만은 다들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. 특히 조금 전에 우리 박상영이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확정 편향적인 어떤 정보를 자꾸 취득하기 때문에 갈등을 더 부추긴다. 물론 이 피습하는 사람이 뭐 민주당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일부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어떤 당내 색깔하고는 달리 자기만의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 어떤 신념을 유튜브라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더 확정 편향적으로 받게 된다. 예.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미국도 지금 이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미국 의회가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점령 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 내지는 상대방을 좀 정하는 뉴스 이런 것은 좀 국가적 차원에서도 저도 과방이기 때문에 계속 좀 문제 좀 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좀 정치권에서 이런 것을 절대 좀 악용해서는 안 된다. 이경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윤석열 어떤 대통령의 뭐 이런 어떤 언급 이런 어떤 카르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했는데 이런 어떤 정치권에서 이런 것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. 이런 것을 더 부추겨서는 저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이 대표 피습으로 이제 이낙연 신당 바람 이거 잦아들 수밖에 없고 신당 뭐 불가능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던데 홍 의원님 역시도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? 글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은 게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신당 창당이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는 이제 볼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. 지난번 명락회동 이재명 대표와 이제 이낙연 대표의 회동 사실은 애초에 이렇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워낙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마지막 설득하는 어떤 모습을 이제 연출하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 측 이야기는 밤에라도 이렇게 쳐들어가는 걸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보자 해가지고 급히 이제 일정을 잡아서 이제 티타임을 좀 가진 것으로 이제 이낙연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40분 동안 평생만 달리다가 이제 헤어졌죠.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삼총리라고 할 수 있는 김부겸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원칙과 상식 그룹 또 많은 또 비명계 그룹에서는 한 가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통합 비대위인데 그것은 도저히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건 받아들일 생각이 제가 볼 땐 털끝만큼 또 처음부터 없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정세균 총리가 한 말이 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데 결국은 이제 이 절벽에서 손을 놔라. 그렇게 되면은 그 손을 놓는 심정에서는 당장 어떻게 보면 좀 죽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다음은 어떻게 이제 모른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은 보면은
많은 지금 여론조사가 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여론조사는 정권 심판론과 뭐 정권 안정론이 좀 일부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대체로 심판은 조금 더 높든지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또 정당 지지율로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. 예.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런 체제로 총선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이런 어떤 이낙연 대표의 어떤 원로 어떤 그룹의 어떤 생각인 건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도저히 이제 받을 수가 없고 결국은 이 체제로 이제 총선 체제가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판단이 이낙연 대표 제가 봤을 때는 오래전 결심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신당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설에 홍 의원님 네.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거든요. 네. 이 두 분 함께할 가능성은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낙연, 이준석 두 분의 공통점은 일단은 제 그 3지대 3정당을 만들겠다. 그래서 거대 양당의 어떤 선택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박탈당하는 어떤 국민들에게 제3의 선택권을 드리겠다 뭐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예. 제가 볼 때는 그 점 말고는 그렇게 공통점이 있나 정치적 지향점이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은 일단 그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 가장 지금 이제 내세우는 게 이제 자유입니다. 자유. 예. 사실상 우파 어떤 지향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이념을 제1성으로 하면서도 이제 2030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좀 젊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치적 테마로 지금 하고 있고 예. 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적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잇는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면을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양 집단 간의 어떤 지지층의 어떤 스펙트럼을 봤을 때 정치적 지향점을 찾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. 그런데 결국 이 두 집단이 결국 이렇게 그 합쳐야지 어떤 그 의미 있는 어떤 정치적 세력화가 된다고 확인을 한다면 예. 그런 어떤 생존 차원에서는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지금 원칙과 상식 그룹에 속한 그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그 이때까지 어떤 당 내에서 어떤 비주류로서 어떤 레드팀 역할을 수없이 이제 했죠. 그런데 예. 이제 도저히 있던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 수박이라든지 거의 뭐 어떤 유무형의 어떤 정치적 테러 수준에 가까운 어떤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민주당으로서는 좀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본인들은 원래는 12월 뭐 탈당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데 조금씩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. 예.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 사실은 탈당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의 있던 신당이 마련되게 되면 예. 상당히 이제 탈당하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소위 말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의 이런 어떤 탈당의 좀 흐름이 예.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.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이게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총선을 앞둔 여당에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? 뭐 일부 뭐 부담이 될 수는 뭐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정치를 떠나서 저는 이 특검법 자체가 어떤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영분 김건희 여사를 지금 경선 대선 때부터 줄기차게 줄리 의혹부터 시작해서 어떤 약한 고리를 판단해서 지금 악마화하는 이런 것을 집요하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고 그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특검법도 그런 어떤 공격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예. 정말 이런 것이야말로 어떤 그 진영의 어떤 어떤 극단적인 갈등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더 좀 부추기는 것인데 정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특검법 자체도 얼마나 위헌적인 악법적인 요소가 많습니까? 지금 특검 어떤 추천 문제도 민주당 정의당에서 추천하겠다고 하고 또 모든 것을 브리핑 그 피의자 사실 공표를 아예 제도화 지금 시켜놓고 있고 특히 지금 수사 대상을 도치모터특검뿐만 아니라 인지하는 모든 것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든지 뭐 이런 어떤 자체적인 어떤 위헌
적인 어떤 그 악법적인 요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검의 원칙적인 권력행 범죄도 아니고 이미 관련된 수사도 충분히 이루어진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검법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야말로 양극단의 좀 어떻게 보면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어떤 지금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. 홍 의원님도 비슷한 의견이십니까? 어떤 분이 돼야 될까요? 그래서 일단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가지 어떤 공천 원칙을 이야기했죠. 첫 번째 공정한 어떤 원칙 그리고 이기는 어떤 그 공천 원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공정한 어떤 이런 어떤 그 경선 어떤 관리, 공천 관리 그리고 또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관리를 과연 누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면에서 참 공관위원장이 좀 중요한데 저희 당의 공천 역사를 보면은 공관위가 공천 잘할 때는 총선에서 승리했고 그러지 못할 때는 총선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그 저희가 이제 얻은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공관위원장이 누굴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공관위원장 이번에 선출 구성 뭐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두 가지 공정한 공천과 이기는 공천을 하기에 좀 적합한 어떤 분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분이 과연 누굴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미리 사전적으로 누구는 안 된다 뭐 어떤 집단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폭넓게 좀 어떤 인물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놓고 봐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하리라 기대합니다.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.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